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만 알고 있는 단어, 네이버. 사실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단순한 옆집 사람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관계까지 말이죠. 오늘은 네이버라는 단어가 가진 다채로운 뉘앙스를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네이버라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런 뜻도 있었어? 하고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죠. 핵심 단어, 네이버 그 자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라는 단어는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영어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모든 의미는 바로 근접성,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네이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근접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규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넥스트도어 네이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운 이웃을 말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집 사람이죠? 예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My next door neighbor was kind enough to water my plants while I was on holiday. 우리 옆집 이웃은 내가 휴가 간 동안 친절하게도 내 식물에 물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만 넓혀볼까요? neighboring town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을 가리켜요. 이럴 때 쓸 수 있죠. We often go to the neighboring town to use the larger public library. 이건 우리는 더 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종종 인접한 마을에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서 근접성의 개념이 더 큰 단위로 확장됩니다. 바로 네이버링 스테이트인데요. 미국 같은 연방 국가에서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주를 의미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governor met with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states to discuss the water issue. 주지사는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웃주의 리더들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리적 규모는 바로 네이버링 컨트리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즉 이웃 나라를 뜻하는데요. 국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죠. 자, 예문입니다. Maintaining peaceful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s essential for regional stability. 무슨 뜻이냐면 이웃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다 라는 뜻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관계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웃관계의 사회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ood neighbor, 즉 좋은 이웃이란 어떤 이웃일까요? 바로 존중과 배려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Being a good neighbor involves respecting shared property and maintaining quiet hours. 이 문장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공유 재산을 존중하고 정숙 시간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Friendly neighbor는 good neighbor랑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특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즉 다정한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We were lucky to have a friendly neighbor who offered to help us unpack. 해석하면 우리는 짐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한 친근한 이웃이 있어 행운이었다는 뜻이네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Bad neighbor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소음 문제라든지 무례한 행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예문이 가능하겠네요. The landlord received several complaints about the disruptive activities of a bad neighbor. 집주인은 나쁜 이웃의 방해되는 활동에 대해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좋은 이웃은 배려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반면 오른쪽의 나쁜 이웃은 소음과 무례함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각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하게 와닿네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드러날까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Neighborly help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웃끼리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주고받는 긍정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The elderly resident relied on neighborly help for snow removal during the winter. 그 노인 거주자는 겨울 동안 제설 작업을 위해 이웃 간의 도움에 의존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훈훈한 장면이죠. 그리고 neighborly conduct는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종의 사회적 규칙이나 에티켓, 즉 이웃다운 행동 규범을 말해요. 예문을 볼까요? The Homeowners Association established clear guidelines for neighborly conduct. 이 문장은 주택 소유자 협회는 이웃으로서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립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네이버라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봐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 단어가 단순한 정의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 국제정치, 사회윤리 같은 아주 큰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굿 네이버를 통해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상호 의존성을 배우고요. 네이버링 칸츄리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배드 네이버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네이버라는 단어에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네이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